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문제, 이 문제가 빠르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합당을 한다는 데는 양쪽 다 동의를 했는데 그 시점이나 방식을 두고 국민의당 쪽, 그러니까 안철수 측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가 합당을 결의를 한 상태죠. 이제 국민의당이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까지 전국 당원 간담회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논의가 길어지면서 지금도 현재 국민의당에서는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겠다라고 했으니까 내일은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 안철수의 뜻이 중요한데 지금 뭐 서두를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차는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 뭐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또 앞으로 당원 뭐 전체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만들면 시간은 얼마든지 좀 벌 수 있을 거니까 안철수는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을 벌고 싶은가? 그러니까 주호영이 사실은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굉장히 서둘렀죠. 주호영은 보궐선거에서 이제 합당하기로 한 만큼 빨리 합당을 마무리 짓자라고 서둘렀는데 주호영과 달리 안철수는 이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이 대선 전국 전체를 안철수는 보고 있고 주호영으로서는 이제 오는 30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원내대표를 뽑고 나면 이제 6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주호영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 당과 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업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제 그건 뭐 주호영이 너무 서두른 부분이고 안철수로서는 지금 전체 대선 전국을 보면서 지금 이 합당이 가져올 효과, 그 다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윤석열의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움직임과 그 다음 김종인이나 금태섭이 제3지대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는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은 내걸게 될 겁니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어떤 중도, 쇄신 이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들어가서 국민의힘이 좀 바뀌는 모양 이런 것이 돼야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지금 분위기로서는 물론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면 이제 전당대회 룰을 다시 또 협의를 하게 되겠지만 이거 뭐 집단 지도 체제냐 지금처럼 단일 지도 체제냐 뭐 또 그다음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룰도 다시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안철수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안철수도 대권 후보로 관심이 더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국민의당이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립했는데 3분의 2가 합당에 찬성하고 3분의 1은 뭐 합당에 반대하는 이런 정도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합당에 찬성은 한다. 하지만 흡수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당대당의 합당. 뭐 그러니까 중도의 이미지,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이 쇄신 중도의 이미지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조합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합당의 시기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겠지만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측 대표 주변에서는 이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윤석열의 결정도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는 만큼 지금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초에 국민의당의 지도부가 완전히 구축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당대당 통합을 의논을 해서 6월 달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합당 결의를 한 만큼 국민의당이 어떤 조건, 뭐 어떤 절차, 방식을 내거느냐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새 원내대표가 뽑히게 되면 새 원내대표가 이제 협상의 주역으로 나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내걸 어떤 뭐 협상 조건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국민의힘 쪽의 의견도 모으게 될 텐데
일단 뭐 많은 여야권 정치권에서는 이걸 안철수 측에서는 좀 미뤘으면 하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야권 통합이냐 야권 쇄신이냐를 놓고 많은 또 갈등이 있고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뭐 쇄신이냐 통합이냐를 놓고 또 그다음 안철수 대표가 지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과의 합당 부분을 정말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또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그 양보 또 뭐 희생 이런 분위기들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원내대표 체제가 만들어지면 체제가 구축이 되면 다음 달 중순쯤까지 이 합당을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전당대회 6월 초에 새 전당대회는 국민의당과 함께 안철수 측과 함께 새 전당대회 새 지도부 체제 새 당대표를 뽑는 과정은 같이 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경우에는 다음 달에 아마 정치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 참여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6월 이후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가 완전히 구축이 되는 6월 이후 7월 정도까지는 당 밖에서 뭐 그게 제3지대가 되었던 거기에서 아마 관망하게 되지 않겠느냐. 관망이라는 건 역시 자신의 이제 세력을 구축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더 거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대목에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완전히 다 구축이 되는 6월이나 7월까지 자신도 시간을 갖고 대선 전국에서 여러 가지 뭐 이거 뭐 몸값 올리기라고 해도 좋고 뭐 정치인의 경우에 자신의 그 몸값 또 뭐 무게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건 언제나 관심사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 전에 합당이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야권 지지자들의 바람이 아닌가, 그게 이상적인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6월 초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본다면 전당대회까지 그러니까 야권의 통합, 두 당의 통합을 이뤄내고 새로운 지도부를 완전히 출범을 시키게 되면 이제 통합, 야권 통합, 쇄신 이 얘기도 마무리가 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대선 전국에서 해나가야 될 이 통합을 마무리 짓게 되면 쇄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야당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뀌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선택도 이제 통합한 이 야당으로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뭐 야권 통합, 야권 쇄신이 제 궤도, 제 걸음을, 제자리를 찾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도 선택의 폭이 뭐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이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쪽으로 그런 시기, 그런 방식을 국민의당이 선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내일까지 국민의당에서 협의를 해서 아마 내일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